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무제표를 어떻게 크롤링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재무제표 크롤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FN 가이드, 네이버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걔들은 이제 5년 이전의 데이터, 그러니까 5년보다 더 앞선, 그러니까 더 과거의 데이터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 5년, 5년이나 4년 이 정도 이전 건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볼 수 있는 웹 크롤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사실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절차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픈 그 다트 오픈 API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보면 다트에서 하는 오픈 API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서 신청을 누르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하고 그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다 신청한 다음에 끝나면 오픈 API 이용 현황에 들어가면 여기 로그인을 하면 API 주소, API 키라는 걸 받아요. 그 키를 이렇게 요 코드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코드를 써주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지금 얘기하기 전에 이걸 왜 먼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코드를 제가 쓴 코드에서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키라는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이 파일에다가 담아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일단 제 API,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API 키를 함부로 공개했다가 이제 도용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만약에 데이터 수집을 하고 싶은데 남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나의 키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 크롤링 가능한 횟수를 다 초과해 가지고 써버렸다면 제가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그 사람도 제가 만약에 좀 해놨는데 이제 그 사람이 또 모르고 실수로 이제 내 키를 사용하면 다 사용하다가 이제 갑자기 멈춰버리니까 당황하겠죠. 뭐 이런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 다 자신의 키를 이제 비밀스럽게 보관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코드는 요 코드랑 일치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픈 API 키를 여기에 이제 큰 다운표 안에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페이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fss라는 건 아마 깔려있지가 않을 겁니다. 요건 어떻게 불러올 수 있냐면요. 여기 플러스 눌러주신 다음에 터미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fss 죄송합니다. pip install .fss 이런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 깔려 있다고 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뭐 제 거를 보실 일이 없겠지만 제가 설치하는 걸 못 보여줘서 좀 유감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깔면 됩니다. 나머지 다 깔아주시고요. 판다스라든지 넌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거는 그냥 쓸지 안 쓸지 몰라도 일단 설치해 두는 겁니다. 일단 여기 지금 불러오는 겁니다. 이거 자주 쓰기 때문에 요 코드는 다트에서 등록된 기업 리스트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등록이 돼 있겠죠. 제가 비상장 기업도 여기 다트에 있는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공시하는 기업들이 뭐 이제 있으면 이런 것도 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중에서 이제 근데 그 비상장 기업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 제가 또 헛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일단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신 분이. 코퍼레이션이 있으면 이제 코퍼레이션 리스트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코퍼레이션 리스트라는 걸 지금 이게 여기 담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트에 있는 있는 기업의 리스트를. 근데 요 리스트는 그냥 우리가 아는 파이썬 리스트가 아니고요. 이 다트 FSS에서 이제 정의하는 특별한 데이터 셋이에요. 데이터 객체예요. 객체라는 거는 이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원하는 대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 수 있고 데이터도 이제 종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얘는 find by corp name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이름을 입력해주고 정확히 일치하는 종목만 찾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장에 있는 종목인지를 지정해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코드를 하면 삼성전자가 제가 보니까 제가 비상장 기업이 있을 것 같다고 짐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란 이름을 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뒤에 뭐가 이제 더 붙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삼성전자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다른 삼성전자 뭐 그런 부가적인 어떤 소규모 기업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하여튼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다른 기업들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이제 그 앞부분이 일치하는 거죠. 그 뒤에는 어, 안 일치하는 거고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이걸 좀 보여주는 게 좀 이해가 잘 갈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얘기해도 좀 뭔 헛소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어? 아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헛소리 했는데 미안해요. 이거 exactly니까 이제 삼성전자 정확히 일치하는 것만 뜨고요. 얘를 false로 뜨면 false로 했을 때 제가 좀 착각하고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로지텍, 삼성전자 판매,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이런 종목들이 제가 거래가 된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뭐 여기서도 이제 인덱싱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제로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 요 0번째 삼성전자 서비스 SS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바로 나오는 거고요. 뭐 이렇습니다. 일단 어 근데 우리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고 싶으니까 true를 켜주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하나만 있어도 이게 리스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해주려면 0번째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삼성전자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코드가 있는데 요 코드가 잠시만요. 네, 요 코드가 지금 좀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어, 코프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표가 아니고요. 데이터가 이게 또 이 제작자가 만든 개발자가 만든 오브젝트예요. 그걸 기능 중에서 extract fs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재무제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에 대한 도큐멘테이션도 있거든요. 도큐멘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다트 FSS를 개발한 사람이 나는 이 오브젝트에 이런 기능들을 넣어놨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대충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기업 정보 검색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의 이 표가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게 바로 요거죠. 기업 정보죠. 그렇죠? 여기에 extract fs라는 게 재무제표 검색이니까 이 검색을 눌러보면 뭐 이런 식으로 쓰라고 적혀 있어요. 보니까 저도 이제 설정해놨죠. begin date 설정해놨고 end date 넌을 해놨고 이거 사실 그냥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그대로 끌고 온 건데 여기 보면 좀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거 리포트 타입 그 전에 fs 타입 요거는 요 괄호 안에다가 요런 식으로 따옴표 안에다가 이제 그 bs is, cis, cf 이런 것들 넣어주면 그런 재무제표가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저는 지금 하나씩만 해보고 싶어가지고 IS라고 해놨어요. IS는 뭐죠? 손익 계산서인 걸로 알거든요. 손익 계산서를 가져왔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손익 계산서를 보겠죠. 아마도 처음에는. 세퍼레이트는 뭐 개별 재무제표 뭐 이런 거 같고요. 그다음에 쿼터라고 하는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리포트 타입인데요. 쿼터라고 하면 분기별, 반기별, 그다음에 연별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다트에 보고되는 보고서 양식이 보면 분기별 데이터로 하면 이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분기별 데이터로 하면 어, 얘기만 들으면 그냥 1월부터 3일까지 4월부터 6일까지 7월부터 9일까지 이렇게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가 않고요. 모든 게 다 들어있진 않아요. 반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연별 때문에 제가 이전에는 원래 어떤 코드였냐면 그 분기별이 다 있다고 가정을 해봤는데 이 연별 데이터에 그러니까 연별 보고서에 이제 사업 보고서를 가져. 근데 그 보고서에 가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12월 그 10월부터 12월까지의 분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 누적 값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빼면 돼요. 손익계산서에서는 그냥 데이터를 그러니까 1월부터 12일까지 데이터를 1월부터 9월까지 데이터를 빼면 분기가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뭐 재무제표 있잖아. 그냥 그 밸런스 시트 같은 거는 그러니까 여기 재무 상태표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에서 빼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자산이 1억이 있었는데 이제 1억 2천이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분기별 자산이 1억 2천만 원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쿼터리로 하면 제가 만든 코드에서는 1월부터 3월, 1월부터 6월, 1월부터 9월, 1월부터 12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분기별 데이터를 일일이 뽑기가 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거는 안타깝게도 이제 이 코드를 사용한 사람이 이제 어떤 게 이제 빼도 되는 거고 어떤 게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따져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당장은. 근데 그건 이제 아무래도 사실 재무회계 강의를 들은 사람이면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떤 게 빼야 되는 것들이고 당기순이익처럼 어떤 것들이 이제 빼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뭐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너무 느리다 싶으면 얘를 웹으로 바꿔주세요. 웹으로 바꾸는데 웹으로 바꾸면 작동 안 할 겁니다. 제 코드에서는 경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웹으로 바꾸면 빨라지긴 하는데 작동은 안 해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왜 작동을 안 하냐면 웹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가 안 적혀 있고요. 어떻게 적혀 있냐면 12월부터 3월, 1월부터 3월 두 개가 동시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혼동스럽게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재무제표 데이터를 그대로 그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걸로 식으로 했고요. 맨 마지막에 쇼하고 이렇게 IS를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 이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한마디로 이제 파이썬에서의 표, 그게가 만들어집니다. 어, 네, 만들어지고요. 뭐 실행하면 어떻게 굴러가냐면 이렇게 굴러가요. 이게 원래는 바처럼 생겼어야 되거든요. 바처럼. 근데 이게 아마 나오는 분도 계실 거고요. 바처럼. 그러니까 바 있잖아요. 그 게이지 바처럼 올라가는 형태로 잘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깨져서 나올 거예요. 안 깨지면 참 예쁜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제가 몇 번 고쳐보려 했는데 저는 고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근데 그냥 작동만 하면 괜찮으니까 이거는 그냥 시각적인 효과니까 그냥 어, 이렇게 다 되면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별에서 숫자로 바뀌거든요. 숫자로 바뀌면 완료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코드를 좀 걸리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애뉴얼 리포트를 다 꼬아온 거고 이건 세미 애뉴얼, 이거는 쿼터리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하나씩 다 가져온 거죠. 자, 그래서 요 코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코드에 이름 설명을 좀 붙여놓는 필요가 있었네요. 이거는 재무제표 데이터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 이런 식으로 추출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요. DF를 보면요. 이게 난장판이에요. 봐요. 이렇게 난장판이거든요. 데이터가. 이 난장판인 데이터를 제가 대충 보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뭐야 깔끔하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게 좀 훨씬 더 깔끔해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죠? 다 정리가 돼 있고 손실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드롭하는 건 버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이런 것도 분기고 그러니까 좀 쓸모가 있겠죠 어떻게. 근데 1월부터 6월까지라든지 아니면 뭐 1월부터 9월까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좀 그렇지 않나요?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기도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1월부터 시작해서 1월부터 3월, 1월부터 6월, 1월부터 9월, 2월부터 12월 이렇게까지 한 게 저희가 이제 이게 뽑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리즘만 보시면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요 이름 태그에서 여기에서 첫 번째 그 연도 그
연월일에서 이제 월일만 추출하고 맨 뒤쪽에 날짜에서 월일을 따로 추출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첫 번째 시작 일자가 1월 1일일 경우에는 1월 1일이고 끝에 거가 3월 30일이나 6월 30일이나 9월 30일이나 11월 30일이면 그게 통과가 되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걸 굳이 적을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그 엄격함을 위해서 적었고요. 이거를 제가 이전에 적었던 코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딱 분기 맞춰서 1월 1일부터 1월 3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런 식으로 딱딱 맞춰서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맞아 궁극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결정적으로 이제 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데이터 분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추론을 해가지고. 근데 그거까지 자동화하기에는 제가 너무 스트레치인 것 같아요. 데이터 수집 그거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드 적었고요. 지금 제가 코드 설명만 대충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요 코드를 직접 써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나는 컴퓨터 과학 잘 모르겠고 관심 없고 코딩은 관심 없고 그냥 코드만 쓰겠다 이러면 코드만 쓰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어, 네. 그래서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런 코드를 써주시면 요거에 담긴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이 코드는 꼭 적을 필요 없어요. 이건 뭐냐면 제 지금 이 코드가 있는 폴더 안에 여기 제 난장판이지만 제 지금 실험실이어서 여기 보면 이런 파일이 있어요. 지금 이름은 제가 파일 이름 뭐라고 설정했어요? fs result라고 설정했잖아요. 이 파일을 보니까 이게 딱 그 엑셀 파일로 딱 정리가 된 거죠. 요게 그거고 날짜고, 그죠? 요게 그거고. 뭐 지금 보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보니까 인덱스가 뭔가 인덱스로 입력이 안 된 것 같은데 인덱스 인덱스 2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거는 에, 사실 죄송해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건 지금 CSV 파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여기 이게 인덱스고 그 다음에 이게 그거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1월 1일부터 9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까지, 1월 1일부터 3월까지, 3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죄송합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2020년 10월부터 9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여기 왜 12일이 없냐? 그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그 재무제표 발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제가 알기로 1월 14일인데 1월 14일이니까 아직 발표가 안 된 거죠. 아직 발표가 안 된 거죠. 보통 한 15일 정도, 45일 안에는 발표해야 되지 않나요? 그걸. 근데 지금 12월 말이 지나고 아직 45일이 안 지났으니까 좀 늑장을 부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좀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언제 발표됐는지 정확히 그 데이터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언제 발표된지에 대한 정보는 알기가 그렇게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어디서 이제 재무제표 이때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딱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으니까 이것도 수집하는데 좀 필요가 있겠죠. 어쩌면 다트에도 이게 언제 발표된 그건지 언제 발표된 그 데이터인지가 명확할 수도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잘 모르겠는데. 네.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코드는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뭐 손익계산서 말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혹시 그렇게 안 된다면 뭐 그때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해서 재무제표 크롤링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